4차 산업혁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코로나19 발 경제 쇼크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IoT 기술로 무장된 농업엔 여전히 빅머니가 몰리고 있는데요. 평균 수익률이 48%에 이릅니다. 회수가 완료된 경영체의 펀드장까지 합치면 이건 어떤 다른 분야의 펀드보다도 수익률이 높다. 연평균 300%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스마트팜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거래소에 상장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농식품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농축산업. We, and this is the role for the smart farm as well, is to provide that welcoming handshake to industry to come in to work with us. 우리의 농업은 과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스마트한 농업 시대를 만나봅니다. 첨단 혁신 도시 경기도 분당. 이곳에 IoT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0년 설립된 이 회사는 최첨단 카메라를 개발해 왔는데요.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교통정보 시스템과 자동 치아 교정 영상 장치 등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산업포장을 받고 코스닥 상장까지 이뤄낸 기업. 산업용 카메라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불량을 검사를 하거나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작물의 생육이라든가 병해충을 검사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IoT 기업이 최근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진화된 농장 구축 사업이죠. 지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박스를 쳐서 이 부분이 딸기다라고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700장 정도 학습을 시켰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다양한 사진에 대해서 학습률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농작물의 생육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카메라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축산에도 AI를 접목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중인데요. 소코엔 인간의 지문과 같은 비문이 있다네요. 소가 전생에 걸쳐서 이 소의 개체 이력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소의 개체 추적 같은 거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야말로 스마트 농장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검사하고 또 처리해야 되는 일을 이 AI 머신 비전 기술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적으로도 많은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IT 업계와 건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팜에 뛰어드는 배경은 결국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약 5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그 면적은 10,000헥타르도 안 되는 총 경지 면적의 0.5%. 앞으로 스마트팜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ICT 강국, 관련된 산업이 튼실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과 인력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하고 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농민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모든 필요성들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속도전은 굉장히 빨리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 파주입니다. 1년 전부터 첨단 기기 설비를 갖추고 장미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 환풍기를 이제 여기에 우리는 3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면 돌아가고 2구역 운전하면 돌아가고.
정보통신 기술이 농작물 생장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스마트팜은 농부의 일상을 바꿔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 외부로 볼일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점, 하우스를 믿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전에는 사실 이 농장에 사람을 비우고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쉽게 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농장에. 지금은 밖에 나가서든 뭐 어디서든 이제 우리 농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기기는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농장 내 설치된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장미를 키웁니다. 온도, 습도, 그리고 양액 관리까지 자동입니다. 더 이상 뜨거운 태양 아래 피땀 흘리며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각종 센서들이 수집한 농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오늘 스마트팜 통합 서비스 업체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지난 10년 동안 꾸려온 장미 농장을 한 번에 스마트팜으로 교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게 여건이 될 때마다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센서 부분에 미카 어떤 데 없던 게 있네. 네네. 미카 용액하고 네, 지금 pH는 4.9고 예. EC는 이제 0.92. 네네. 네, 지금 미카 pH는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빨라 업그레이드도 잦습니다. 됐으니까 값이 이렇게 딱 떴다가 5.5까지 떴었거든요. 저희 쪽에서 이제 데이터 오면 이제 본사에서 바로 이제 전달도 되지만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점검차 나와서 사장님들 이제 불편한 에러 사항도 듣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센서값 그런 데이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기술의 진화를 농민들이 따라가기란 쉽지 않죠.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장미농가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 이곳은 2017년 5월에 설립된 스마트팜 통합 서비스 업체인데요. 창립 당시 국내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농업을 처음 바라볼 때 제일 주목했던 환경들이 뭐였냐면 온라인 세상에 사는 저희의 상식으로는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하면 되고 그리고 뭔가 물건을 살 때는 이제 어디 포털 그 쇼핑 사이트에 가서 가격 비교를 하고 정보를 얻고 사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농업적에서는 적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곳. 현재 회원 농가 530여 곳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선보인 농장 경영 관리 시스템은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다죠. 결국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고 농장의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그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그 솔루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3년 만에 목표 매출 300억 원을 돌파한 이 회사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최근 총 10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기존에 그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개발 능력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로 시장에 뛰어들었고 의아하게 봤지만 초반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농민도 하나의 소비자인 거고 소비자가 얼마나 이 솔루션과 제품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이 친구들은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던 거고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안의 한 유기농 딸기 농가. 이곳 역시 스마트팜 통합 서비스 업체와 협력 중인데요. (3년) 전부터 하우스 내외에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딸기 생육 환경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갈 땐 뭐 1분 동안 작동해라, 뭐 5분 동안 작동해라, 그렇게 자동 제어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가 경영주가 임의로 온도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 2,000평 규모의 제4농장까지. 이곳에서 생산된 유기농 딸기는 연매출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박두호 대표는 각 하우스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품질을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 저는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출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출 단지를 만들려면은 스마트팜 시스템은 저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산 딸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2년 전 베트남 현지에 딸기 농장을 세웠습니다. 18년도에 이제 여기서 양액 시설을 다 준비하고 해서 그 20피트 큰 수출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시설을 싣고 하우스 장비, 고설 장비, 뭐 냉난방 시설, 뭐 스마트팜 설비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가져가서 설치하고 이제 거기에 관리자를 한 명 두고 한국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원격으로 통제를 한 거죠. 그렇게 한 결과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열대 몬순 기후인 베트남에 좋은 식물인 딸기를 심기 위해 라오카이 1200m 고지에 스마트팜을 세웠습니다. 외부 센서는 제가 총 7개를 달아놨는데 외부 온도, 습도,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바람이 어디 방향에서 부는지, 풍속이 얼마나 빠른지, 일사량이 얼마인지, 또 누적 일사량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센서를 달아놨고, 첫 수확한 딸기는 1kg에 약 3만 원 정도에 팔릴 정도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그 수익금을 베트남에 재투자했다네요. 이제 거기가 물 사정이 안 좋아요. 지하수가 더럽기 때문에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저희는 한번 베트남에 갔어요. 그린랩스 테크니션하고 저하고 가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온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렵죠. 현장에 있는 세계적인 농업국 호주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절이 우리와 반대인 이곳은 지금이 봄인데요. 퀸즐랜드주 달비에 위치한 목화 농장. 2,000헥타르로 약 6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밭을 무인 트랙터가 홀로 작업 중입니다. 그 시각 집에서 농장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이 큰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다죠. 지금은 3인 가족이 힘을 합쳐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While the robot's out there spraying, I can come home and do a bit of office work, marketing, catch up on phone calls, have a cup of coffee, and just generally, have a bit better lifestyle. Yeah. You can see where it's positioned by the orange. 올해 64세인 제이미 씨가 스마트폰으로 무인 트랙터 로봇을 자유롭게 조종합니다. 위치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It'll tell you here that if it stops, why it stopped. It stopped because the wind speed's too high. So it just stops and waits for the wind speed to drop down. 그와 함께 무인 트랙터 로봇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폭이 약 2km에 달하는 밭. 멀리 로봇이 보이는데요. It shows where. That shows where the robot is. That shows where it's been. 본인이 있는 위치로 로봇을 불러봅니다. And I can look at its camera, and here it comes. If the weather gets outside the parameters we set on the weather station, it'll stop, go to sleep, and if it's sitting there for a long time and the batteries get low, it'll start up and recharge itself and go back to sleep, and then when the weather's right, it'll just start up and go. 시속 10km로 달리며 밭에서 자라는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리는데요. 365일 24시간 날씨만 좋으면 언제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밤에도 로봇은 일을 한다네요. Got a camera there. That's a camera, and it's got 5 cameras in there, and it turns each nozzle on separately. So if there's a weed here, one camera will turn on and spray just that weed, but not here. So it sees the weed and sprays it. And that's why it's only not spraying the bare ground, only the green weed. 무인 트랙터 로봇이 오기 전까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선 헬기로 밭 전체에 제초제를 뿌렸답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로봇이 농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호주 최초로 설립된 농업용 로봇 상업 회사입니다. 주문이 있을 때마다 각종 로봇을 직접 제작해 농가에 판매하거나 대여해 주는데요. 그동안 기술 특허를 여러 개 낼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We're documenting how you should assemble the robot. And we're completing the whole document so that the next robot can be done very quickly without any problems. 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이지만 젊은 기계공학 기술자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죠. 새로운 기능을 연구해 로봇을 만드는 일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는데요. 주 개발실에선 연구원들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로봇 제어용 어플리케이션을 이곳에서 제작 관리합니다.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1,200 kilometres away from where we are, which obviously helps as well if it's stopped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you want to see, what it's stopped for. These are also infrared. So you can pull up an infrared view and get a nice nighttime view of that kangaroo that's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paddock and wondering what's going on. My primary responsibilities are the user-facing applications, networking code, and getting data off the robot and getting data back to the robot from the outside. 호주의 경우 통신 환경이 스마트 농업의 최대 이슈입니다. 워낙에 땅이 넓어 농촌 지역의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다는데 이 또한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Which is that's primarily an experimental sensor at the moment. That's not out in production anywhere. But just another means of obstacle detection. Obviously, we're dealing with different conditions out in the paddock. Whereas one customer may have a very
flat and open paddock with well trimmed stubble that's all a consistent height. Another farm might have very varied terrain and very inconsistent stubble. You can see out there most farms are going to have stubble on the paddock. 호주에서 농업용 로봇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I think in the next 2 years it's going to be commonplace to see robots working, autonomously in your regions through Australia, like different growing regions in Australia. And I think in 5 years it's going to be absolutely the norm. We actually set out to revolutionise farming around the world, and we believe that through Swarm Connect and partnerships with other developers, that we can help solve agriculture's problems one app at a time and scale that technology around the world. 퀸즐랜드주 킹갈로이에 위치한 이 목장은 313헥타르. 우리나라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방목으로 소를 키웁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안으로 소를 모으는데요. 목장으로 대형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소를 파는 날이죠. Take the tags out of the heifers that we're selling, and those tags will be reusable. So another big benefit. 태그는 이들에겐 중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이곳 목장만을 위해 제작된 전용 태그, 일종의 위치 추적 장치입니다. 2년 전 수소문 끝에 특수 태그 업체를 찾아 주문 제작했습니다. 이 목장은 100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데 한 해 평균 500마리를 판매합니다. 연 매출로 따지면 24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이죠. 부부가 둘이서 운영하는 목장치곤 제법 큰 사업인데요. When you sell these cows, do you get help or any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policies? No, we pay for it all ourselves. We even get charged a levy. We pay the freight and all the yard expenses and the agent's commission, but no, we don't get any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이곳에서 3대째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남편 그레그가 바깥일을 하고 아내가 남편 일을 도우며 집안일을 합니다. 그동안 항상 일손이 모자랐지만 전용 태그를 만든 후 이들에게도 여유가 생겼답니다. When floods happen, the fences get opened up or the fences get washed away. The animals go out onto the road or into a neighbour's paddock, and in the past we knew where the cattle had gone because we'd seen them, and the cattle did not get returned. There's many instances where if we had had the tags, we would have known where the animal was and we could have gone and got it.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호주의 유명한 들개, 딩고가 소를 잡아먹기도 한다는데요. 위치 추적으로 이상을 감지하면 바로 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It's about 25k from here, so we don't get there, we don't have it under vision all the time. Hence one of the reasons for the tags, and this paddock here shows that there's an animal outside the boundary. 건조한 기후에 물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는 호주. 소에게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무게가 줄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곳 역시 물이 귀한데요. 최근 이 우물에 스마트 센서를 달았습니다. 물 높이를 측정해주는 장치랍니다. It tells you how much water is in your trough at all times. Every 10 minutes it sends a pulse to your phone, iPhone or iPad or computer, whatever. 그동안 풍차를 이용해 멀리 있는 댐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뭄에 바람조차 없을 땐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이젠 자동 센서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So hence we've set everything up now that we don't rely on dams. Everything goes into a tank, and they water out of troughs. 광활한 땅. 호주 오지에도 스마트 기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카우보이인 이들에게 소 위치 추적 장치는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I think a lot of smart farming focuses on utilizing our resources better, and that's going to make us more resilient in terms of climate change and everything, and give us better food security. So all that falls under smart farming. 국내에서도 축산업의 스마트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350여 마리 소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년 전 투입된 스마트 사료 급이 로봇은 농장주가 사료 먹는 시간과 동선을 미리 설정해두면 그 시간에 맞춰 움직입니다. 축산과학원에서 같이 개발했던 TMR 급이 로봇입니다. 예전에 농가에서 이제 삽으로 이렇게 아니면 수레로 이렇게 사료를 이동했었는데 자동으로 이제 로봇이 사료를 정량을 받아서 소들의 개체별로 정량을 급여하는 소 한 마리당 하루 평균 12kg의 사료를 먹는다는데요. 매일 4톤이 넘는 사료를 끼니 때마다 균등하게 지급합니다. 축사 바닥에 묻힌 자기장 레일이 급이 로봇 기술의 비밀이라죠. 또 초음파 거리 측정 센서가 있어 장애물이 있으면 피하거나 속도를 줄이기도 한답니다. 이런 첨단 장비로 인해 축사 관리는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정하다가 뭐 8월 27일에 사료를 좀 덜 섭취하고 그다음에 다른 애 봐봐요. 다른 애는 보면은 내부 온도에 따라서 애들 섭취량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곳에선 소 개체마다 매일 사료를 먹은 양과 체온 그리고 활동량까지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인데요. 이 파란색은 얼마큼 움직였는지 활동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체온입니다. 가축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려면 제일 중요하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체온인데요. 체온을 처음에는 이제 목걸이 형태로 체온 측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소의 체온은 10분에 한 번씩 측정됩니다.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발정 발현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활동량이 증가되고 온도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발정이 왔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의 건강이 곧 목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스마트 축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소들은 모두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센서들의 위치에 따라 데이터 값이 달라지기에 어쩔 수 없답니다. 연구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장비 점검에 항상 정성을 기울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많은 센서들을 한 번에 한 가지로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저희 목표이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개발한 저희 장비를 검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실험에 필요한 장비들을 한 번에 목에 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많은 센서들을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소의 체온과 활동량, 사료량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되새김질하는 소의 반추비에 센서를 삽입해 모든 정보를 얻는 것인데요. 가축의 위 활동성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추가로 지금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특허를 출원한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가축의 위 활동을 모니터링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소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뿐만 아니라 밥을 먹고 있는지, 반출을 하고 있는지, 휴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행동들을 분류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소 사육 목장.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술을 응용해 스마트 축사를 완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축협 축산 컨설팅 팀이 이곳에 방문했는데요. V87은 이제 캡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네, 요놈 넣으면 되겠네. 나머지들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310이하고 이게 반추위 센서 캡슐을 추가로 삽입할 예정입니다. 있고, 목장에 스마트 기술이 도입된 지는 3년이 채 못 됩니다. 이게 발전. 하지만 그 사이 새로이 태어난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까지 다 있으니까. 반추위의 성장이 안정되는 생후 3개월이 지나야 캡슐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변으로 나오는 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변으로는 위에 3위가 이렇게 아주 0.1cm 이상 되면은 내려가질 않아요. 3위에서는 2위, 1위하고 2위 사이에 가라앉아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삽입된 캡슐은 체온과 활동량, 사료량까지 다양한 정보를 보내줍니다. 특히 건강 상태와 분만 관리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주인 닮아서 순한가 보네. 스트레스를 받았을 소에게 위로를 건네는 이들. 앞으로는 캡슐이 건강을 책임지겠죠. 분만할 때 난산 같은 걸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밤에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만하면은 또 새끼가 이렇게 또 폐사가 된다든가 어리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센서를 활용하는 그래가지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한 마리 실패 보면은 그게 돈으로 한 400~500만 원 돈으로 이제 생각들 하시는 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기술 전문가들이 온 김에 신호 수신기 점검도 부탁했습니다. 센서들이 보내는 데이터가 이 수신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데이터가 뜨면은 요걸 정보로 해가지고 구소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또 소가 우리가 만져보기 전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관리방에는 열 체크라든가 모든 게 다 정보가 다 써야 될 정보가 뜨기 때문에, 심지어 뭐 물 음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보가 들어오니까. 140여 마리를 키우다 보니 목장주가 모든 소들의 건강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은 일. 소 한 마리가 이상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열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분명 활동량도 감소했고 물 먹는 횟수도 줄었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소가 얘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데, 근데 뭐 새끼를 낳으면서 뭐 어디 상처를 좀 입었다든가 내부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니까 분비물이 좀 나와 있는데 수의사 불러서 이제 한번 체크해서 뭐 항생제 같은 거 처방을 해야겠죠. 목장주의 걱정을 내려놓게 만드는 스마트 장비와 IoT 시설. 축산 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축에겐 건강한 동물 복지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형 축산에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무인 로봇과 관련된 제품들도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농작업이나 수학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매니플레이터를 이용한 기술들이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10년 내에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기존의 인력이 스마트팜에서 하던 농작업들을 전부 다 로봇이 반 이상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최근 스마트팜 2.0 시대에 발맞춰 기술 연구가 한창인 이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스마트팜 융합센터입니다. 이곳엔 2세대 스마트팜이라 불리는 식물 공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인 스마트팜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천연 식물 연구에 집중하죠. 이거는 이제 병풀이라는 식물인데 상처 치유에 효과가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치료제에서 화장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인데,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해외산 그런 원재료에 의존해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생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국내산 병풀 소재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산 병풀 소재와 어느 정도 동등한지, 그것보다 뛰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은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식물이라도 최적의 재배 환경을 구현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학과 공학 그리고 생명과학이 융합된 기술인데요. 특히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18개의 미니 식물 공장 시설을 통해 조건에 따라 식물의 생장을 관찰합니다. 생육과 성분의 변화를 모델링하는 작업입니다. 18곳에 온도와 습도가 다른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팬의 숫자와 방향, 위치에 따라서 미묘하게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다양한 환경 조건을 동시에 구현한 다음에 어떤 환경 조건을 우리가 제공을 했을 때 식물이 우리가 원하는 유용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는 데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목표는 데이터 기반 기능성 식물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국내에서 재배하기 힘든 천연 식물과 희귀 작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때문에 기능성 식품과 바이오 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최대 목표는, 마지막 목표는 생산량이었어요.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최초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산량보다는 품질입니다. 품질 관리가 필요한 소재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천연물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 개발된 소재를 산업화하는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원료가 되는 식물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 주도형 스마트팜 마중물 사업. 현재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민간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생산 파트가 튼튼해야 거기에 금융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건데, 결국 생산 분야를 튼튼하게 하려면 기술과 자본, 지식들이 농업 분야에 더욱더 많이 접목되고 유입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 특히 금융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특히 자본화 시켜나가는 외부 자본이 농업 분야에 들어가서 농업을 새롭게 재편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농식품 펀드는 그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사이 2배가 넘는 돈이 투자됐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 하지만 섬이란 특수성과 매년 찾아오는 태풍과 자연재해는 농작물 재배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척박한 조건을 스마트 농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식당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제주 특산물인 흑돼지 불고기와 보리굴비를 싱싱한 채소와 함께 맛볼 수 있는 것. 365일 언제나 푸른 쌈 채소를 손님들에게 내놓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한 끼 식사네요.
더욱이 요즘 같은 시기에 채소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채소가 가장 귀할 때 이렇게 풍성한 채소를 보니까 일단 너무 먹음직스럽고 풍성해서 일단 좋고요. 다른 데는 지금 채소하고 김치가 없어지는 식당이 많다 인세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야채를 너무 풍성히 먹을 만큼 줘서 행복한 것 이 식당의 채소류는 가게 안 스마트팜에서 그때그때 바로 수확해 손님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없이 신선하죠. 고기가 깨끗하니까 깔끔하고 그러니까 싸먹으니까 부드럽고 맛있네요. 무공의 채소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이곳 스마트팜.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요. 에어 샤워까지 갖췄습니다. 20평 규모의 스마트팜은 4단으로 이루어진 수직 농장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상추뿐만 아니라 로메인, 바티머, 그린 글레이스 등 고급 잎채소를 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 아니고 양액입니다. 일반 물에 양액은 영양분이거든요. 그 영양분을 다 들어가게끔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물로 다 이렇게 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제법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무농약을 기본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o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상추의 경우 모종 후 평균 40일 만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매일 잎채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생장 단계별로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LED 등이 햇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되면 우리가 사람도 불이 꺼져야 되듯이 식물들도 불이 꺼져야 되거든요. 밤에는 불이 다 꺼져요. 자동으로 꺼지고. 녹색 채소의 광합성으로 LED 광선을 사용하는데요. 태양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나노미터 단위의 파장입니다. 또 평균 온도 18도에서 24도를 유지합니다. 가게 종업원들이 농부가 생산하는 잎채소는 하루 평균 20kg 내외. 식당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장 판매도 합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마트팜이란 걸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바로 해서 포장 연사하고 여기 샐러드 바로 가져오고 마음껏 손님들이 갖다 드시게끔 이렇게 배치까지 해놓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미래형 스마트팜이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서울시 동작구 유명 대학교가 몰려있는 이곳은 언제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매일 오가는 상도여관.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특별한 카페가 있는데요. 도시명 스마트팜에서 기른 싱싱한 채소 샐러드가 눈길을 끕니다. 365일 동안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수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는 점, 그리고 밀폐형으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병충해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부에 만들어진 스마트팜은 메트로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편견을 깬 이곳 시설. 계획 생산과 연속 생산이 가능한 최첨단 식물 공장입니다. 특히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바로 따먹을 수 있는 신선 채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수경 재배의 특성상 하루 2번 양액 성분 수치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물의 수온이랑 pH 농도랑 EC 농도를 측가하는 건데요. EC는 그 산과 염기성이 어느 정도 수치인지 나타내는 거고, EC 같은 건 그 산이나 칼슘 같은 양액이 얼마나 물에 녹았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배양액에 들어가는 미료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을 적절히 조율해야 되는데요.
잎채소들의 생육 환경에 맞추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면 금세 문제가 생깁니다.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면은 염기성 수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수치가 이상하거나 하면은 모종이 뿌리가 죽거나 아니면 모종이 실해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수치를 체크합니다. 최첨단 스마트팜이 지하철 역사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싹을 피우고 있는 미래 농업. The product needs to be useful and it needs to be easy to use. So there's tension on both sides and both developer and user are learning together, I think, as we get the best value out of technology.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농업. 앞으로 그 눈부신 기술 발달이 기대됩니다.